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조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핫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주요 소식들 네. 좀 전해드릴 텐데. 예. 네. 자, 뉴스 한번 보시죠. 네, 바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면 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5%. 지금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네, WTI 기준으로 69불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제 또 오는 데 보니까 또 70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좀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9.8달러네요. 69.8달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74.9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제 또 하필이면 제가 네. 미국 원유 수출이 지금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번에 유가 급락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중국 수요의 감소 그리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또 유가에 대한 어떤 수출 이 수출이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요 감소에 대한 것은 또 약간 좀 상쇄가 되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중국 수출 7개월 만에 증가를 했지만 수입은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 지난 여러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증가를 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11월 달은 이렇게 또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항이요.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수출 규정 준수하는 칩을 만들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물론 과거에 다들 아셨던 뉴스지만 어제 다시 또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납품되는 그러한 칩이 아닐까라는 많은 의견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미국 수출 규정이 워낙 이제 깐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규정에 준수하는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나 싶었지만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그 진할 어몬도 장관이 너희 설계 변경하면 바로 다음 날 또 통제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젠슨 왕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정부랑 협의해서 통제 수출 통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변명 아닌 변명?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됐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엔비디아도 기대를 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제는 사실 프리마켓에서는 빅테크가 좋았어요. 맞아요. 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또 장중에 바뀌었죠. 그런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또 어떤 변동성을 줄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정말 핫한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내가 만약에 정부라면 암호화폐를 폐쇄시키겠다. 이러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전에 사실 제이미 다이먼을 혹시 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고 제이미 다이먼의 어떤 말들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이미 다이먼이 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과거에 암호화폐가 정점에 올랐을 때 제이미 다이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트코인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에 내가 좀 후회를 한다.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질지 뭐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스페이스 X가요. 기업 가치가 1,750억 달러로 평가가 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이 주식 매각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X 모르겠습니다. IPO 상장할지는 뭐 추후에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기업 가치가 1,750억 달러다. 지금 1,750억 달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5대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티모빌이 1,790억 달러예요. 네. 그리고 나이키가 1,770억 달러입니다. 나이키보다 높아야죠. 그러니까 나이키랑 거의 뭐 비슷한 네. 예, 그러한 시총을 좀 기업 가치를 이제 부여받았는데 시장보단 네. 아니 시장이 아니죠. 신발보다 로켓이 좀 비싸야 되지 않아요?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핸드폰보다 예, 통신망보다 로켓이 좀 더 화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좀 더 비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거 주식 매각 논의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거 기대하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네. 좀 사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네네. 기대를 먹고 사는 주식 시장에서 네. 그 소위 얘기하면 PDR, PDR이 거의 뭐 한 2,000배를 찍지 않을까.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그렇죠, 드림 레이쇼죠. 예, 꿈을 먹고 사는 네. 예, 그런 기업인데. PDR은 한 2,000배는 먹고 가겠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관측위성 쐈을 때 예. 그거 스페이스X에서 쏴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사실 그냥 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에서 지금 예. 많이 로켓을 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스타링크는 어디에 소속돼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맥도날드가요 2027년까지 AI를 활용한 10,000개의 추가 신규 매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스토랑에서 많은 로봇을 또 사용하고 AI도 활용한 그러한 이제 많은 레스토랑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고, 네. 물론 키오스크도 사실 어찌 보면 로봇의 일종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 좀 약간의 좀 다른 그런 어떤 신규 매장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TS 연방거래위원회에서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판결에 항소를 했어요. 그래요? 예, 자 항소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가장 큰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네. 콜 오브 듀티가 거의 미국의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 어떤 판매량. 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콜 오브 듀티가 결국에는 엑스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결국에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이게 완전히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독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법을 또는 그러한 약속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이제 근거로 다시 이제 항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저희 방송 도중에 페이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2.78% 상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죠. 예. 박 팀장님이 이겼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팔을 왜 하향 조정했는가에 네.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기사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이 소폭 상승하고 신임 CEO가 이제 알렉스 크리스라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수익성 있는 성장과 실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좀 전달한 후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 하지만 2024년은 페이팔에 있어서 아주 과도기적인 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CEO와 CFO 직책의 새로운 리더십이 투자자의 신뢰로 이어지기까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강력한 브랜드, 또 견고한 대차 대조표, 어떤 많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페이팔이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페이팔이 앞으로 좀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했어요. 네. 예, 한번 다들 추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WTI가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정말 급락했죠.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은 정말 급락한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원유 수출이 가장 큰 하나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요거는 콜 오브 듀티니까 요거는 잠시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10년간 미국을 장악한 가장 압도적인 게임 콜 오브 듀티다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콜 오브 듀티가 가장 상위에
있고 뭐 메이든, 뭐 NBA, 2K, 뭐 슈퍼 마리오 그리고 GTA 이런 순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점유율을 차지했던 그런 네.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메인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뉴스예요. 오늘은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이비들이 의견을 다 어느 정도 얼추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에 예측했던 2023년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시죠. 2023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네. 2022년에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2023년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네. 불확실성은 2009년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이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30%가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높게 예측했던 IB와 가장 낮게 예측했던 IB의 스프레드. 그 간극이요, 간극. 네. 그 간극이 2023년이 제일 엄청 높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08년 이후로 2009년 때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그 다음 해가 우리 정말 예측 너무너무 힘들다. 네. 그런 의견이 나올 때니까 그만큼의 정말 힘든 예측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2023년 S&P 500의 IB별 목표치를 이제 지금 아마 구글에 보시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온 표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제공했고 이렇게 되면 뭐 제일 밑에 JP 모건이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고 골드만삭스도 보이고 제일 위에 네. 또 도이치뱅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많은 IB들이 앞으로 2024년 S&P 500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하게 주고 있는 이유라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22년 당시 예측했던 2023년 했을 때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4,0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4,560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겁니다. 4,549포인트네요. 예. 4,549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좀 틀렸다. 자, 그러면 지난 IB는 어땠는가라고 봤을 때 자, 2023년을 예측한 최악의 IB들 제가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바클레이즈가 3,675를 예측했어요. 지금 4,540인데. 천 차이 나네. 그렇죠. 그다음 소시에테 제네랄, SG 사태 때 이제 유명했던 그 네. 소시에테 제네랄인데 3,800. 모건 스탠리가 3,900인데 이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마이클 윌슨은요 3,200까지 도달한 후에 3,900까지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갔죠. 이것도. 예.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3,900, CT 3,900, 블랙락 3,930,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000, 골드만삭스가 4,000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 예측한 최고의 IB들 네. 또 예측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JP 모건 4,200. 아직 12월이 안 끝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안에, 이 범위 안에, 밴드 안에 들어온 사람 이제 IB들은 여기다 좀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프리스 4,200, 웰스파고 4,200, RBC 4,200, BMO 4,300, 누빈 4,300, 오펜하이머 4,400, 도이치뱅크 4,500, 네. 야데니 리서치가 4,800, 도이치뱅크가 지금까지는 가장 가깝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IB들이 2024년을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좀 보게 되면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잘한 IB들은 제가 녹색, 못한 IB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했으니까 뒤에 가서 제가 색칠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틀렸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도 같이 보시는 하나의 재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IB입니다. 바로 JP 모건. JP 모건이 거의 아마 단독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IB 중에 하나인데 4,200이 제일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화에서 지금 이제 4,500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4,500선인 거 알고 있는데 야 우리 내년에 목표는 4,200이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가계 초과 저축 및 유동성 잠식을 예측을 하고 있고 신용 긴축 등 경기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2024년 컨센서스 EPS 성장률이 11%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업 심리는 내년 초 추정치를 급격히 낮추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4,200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녹색으로 칠했죠. 네. 작년은 맞췄다니. 작년은 거의 비슷했고. 작년에 맞춘 사람이 그래도 이번에는 4,200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근데 아까 작년에도 4,200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4,200, 올해도 4,200. 그렇죠. 예. 어허. 4,200이 먹히니까 네. 계속 4,200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요. 이게 중립적인 의견을 내는 IB입니다. 네. 자, 중립적인 의견은 모건 스탠리, UBS, 웰스파고 이렇게 세 군데의 IB들이 중립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앞서서 있는 모건 스탠리, UBS는 지난해 틀렸어.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네. 웰스파고는 맞췄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는요 내년 성장률이 좀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2025년 긍정적인 영업 레버리지와 기술 중심의 생산성 성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마진 확대로 좀 이어질 것이고 내년 말 밸류에이션은 S&P 500 기준으로 퍼 17배를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BS는 사실 퍼가 이제 18.5배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할 거래요. 수익률 네. 자체는. 하지만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를 좀 상쇄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상쇄하게 되면서 어떤 중립적인 의견을 좀 냈고요.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고 금리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를 좀 높인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4년 변동성이 좀 크고 궁극적으로 좀 평탄한 S&P 500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박스권을 좀 예상하는 4,625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좀 긍정적인 IB로 볼게요. 긍정적인 IB는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럴, 바클레이즈. 작년에 다 틀렸어요. 작년에 헛발질했는데 올해는 헛발질 안 했으면 좋겠네요. 헛발질 안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틀렸다 보니까 네. 약간의 요번에는 한 150포인트 정도만 올린 것 같아요. 네, 약간. 자, 골드만삭스는 4,700. 소시에테 제네랄은 4,750, 바클레이즈는 4,8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내년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계속 확장할 것이다. 경기 침체를 피하고 이익은 한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18배로 보고 있고 우리 예측치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평균 8% 수익률에는 약간 못 미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보통 그 해에 8% 정도 수익률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는 예측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기업 이익에 대한 선행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저점 매수 영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되면서 내년 중반에 완만한 경기 침체 그리고 2분기 제가 요거를 이제 오타인데 2분기 네. 신용시장 매도세 약간 지속적인 양적 긴축이 예상이 되면서 여정이 좀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바클레이즈는 2023년 틀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네. 다 틀렸는데 야 이거는 정말 과거와 전혀 다른 사이클을 입증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어.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완만한 경기 둔화가 상쇄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내년 미국은 약간 한 자릿수 수익률은 기록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RBC, 도이치뱅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 중이다. 그리고 상당한 지정학적 충격을 이미 시장에선 흡수했다. 예.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해서가 아니라 연준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BC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랠리가 어찌 보면 2024년 약간 끌어온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경기 둔화와 2024년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한 역풍이 부분적으로 좀 상쇄될 거다. 채권이 매력적인데 주식시장은 좀 수익률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탈선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뱅크가 가장 좀 눈에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도 너무
정확하게 좀 맞추고 있고 올해도 지금 5,10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이치뱅크는 네. 밸류에이션 전혀 안 높아. 인플레이션 2% 회복되고 있고 가격 반영되고 배당 성향 높은 수준 유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18배.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전혀 높은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한 긍정. 이건 예, 가장 센 거예요. 네. BMO가요. 사실 지난 10년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왠지 BMO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과 지금의 미국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 IB는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5,500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AI 기술에 대한 투자들의 열정이 반영될 것이고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수준보다 20% 상승한 5,500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IB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내고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IB는 JP모건밖에 없다. 예, 대부분은 중립적이거나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내년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예,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치이긴 한데 과거에 이렇게 스프레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예. 가장 하단과 가장 상단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때 실제로 그 연중의 변동성이 좀 컸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결과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 맞히겠지만 사실 이걸 보면서 연중에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맞으면 좋을 텐데 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가시밭길이 있는 상태에서 좀 좋아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2023년은 정말 순탄하게 올라왔어요. 어찌 보면 그렇긴 했죠. 예,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달랐겠지만 그러니까 뉴스는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빅7만 또 순탄적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밤 사이에 구글에서 내놓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있잖아요. 요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제미니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화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죠? 제미니맨. 이게 제미니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쌍둥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숭배한 신 중에 쌍둥이 신이 있었고 이들을 제미니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제미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쌍둥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 보셨어요? 안 본 것 같아요. 안 보셨어요?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저는 몇 번 봤는데 지금 윌 스미스가 굉장히 능력 좋은 킬러예요. 예. 저격수 킬러. 예. 근데 이 윌 스미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은퇴한 윌 스미스를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 좋은 킬러를 데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윌 스미스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 알고 보니 복제 인간. 아.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거 완전 스포일러라서 이거 보세요.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몇 차례 봤는데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신이 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민이라고 하는 건 쌍둥이인데 이번에 구글에서 내놓은 새로운 이 인공지능의 이름이 제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사실 그 이름의 기원을 찾진 못했지만 쌍둥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거의 인간과 능력이 비슷한 쌍둥이처럼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민이라고 붙인 게 아닐까라는 저만의 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잼민이 아니고요. 저기 지금 잼민이 쓰셨는데 잼민이 아니고요. 제민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제민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제민이라고도 부르고 제민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진짜 뭐라고 부를지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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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미나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속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미니가 이렇게 제미니와
사용자가 그냥 말로 대화를 합니다. 네. 말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제미니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게임 해볼래? 그럼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연상되는 국가 맞춰봐 라고 하면서 옆에 그 그림 보이시죠? 캥거루, 코알라, 이게 사슴 아니고 뭐죠? 술록. 네, 술록. 이 세 가지 그림을 딱 보여주고 지금 밑에 초 보이는데 초를 딱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 호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했어요. 이때 호주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도에 있는 호주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맞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요? 센서가 있나? 제가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이번에 제미나이가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그 언어로 하는 건 언어로, 네. 그 다음에 텍스트로 하는 건 텍스트로, 시각화하는 건 시각으로, 예.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멀티모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모든 것을 한 번에 통합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중 모드로 구축되었는데 텍스트, 코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일반화하고 원활하게 이해하며 작동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미나이의 특징이라고 이 구글에서도 실제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나눠서 했던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OCR이라는 거 있잖아요. OCR, 네. 죄송해요. 아니 술록인 줄 알았는데 산호래, 산호. 산호예요. 나는 그냥 모양이 술록처럼 보여가지고. 산호구나. 산호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술록이라 얘기해놓고 근데 사실 왜 술록이 저기 살지? 나 혼자 그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예. 그렇군요. 예, 산호네요, 산호. 예.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사람이 이제 제미나이한테 문제를 내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자, 화면에 이런 그림을 딱 제미나이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같으세요? 이 그림만 보고? 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지? 뭐 누가 메롱은 하고 있네요. 네, 메롱. 그쵸. 네. 그런데 꽃게. 이 그림을 보고 네, 맞아요. 크랩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이 선이 약간 네. 개 다리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이 선을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봤더니 실제로 꽃게가 맞았었던 거죠. 근데 왜 혀를 내밀고 있지? 꽃게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준 게 뭐였었냐면 포스트잇에다가 되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요. 포스트잇에다가 하나는 태양처럼 보이고 하나는 지구처럼 보이고 하나는 토성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그려서 포스트잇으로 이제 그냥 탁자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예.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뭐라고 하냐면 순서가 틀렸어. 올바른 순서는 태양, 지구, 토성이야. 그냥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가질 않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 텍스트, 음성 전부 다 들어가서 한 번에 하는 거네요. 네. 한 번에 이런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크게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네. 오늘 예를 들면 신생아들, 애들 향후 어떤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그림 그리고 선 그리고 그렇죠. 얘네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지. 네. 예, 그거를 이제 가이드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번에 발표한 이 제미니는 되게 놀라웠던 게 뭐였었냐면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2023년을 보냈던 인공지능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2023년의 인공지능 형태가 지금 내년이 되면 꽤 빠르게 그 판도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지금 보셨던 이 GPT를 넘어서는 이 제미나이의 어떤 통합된 능력?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비서가 되기 위해서다. 비서가 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텍스트로만 해서도 안 되고 시각 자료만 해서도 안 되고 소리도 해야 되고 막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통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는 게 물론 오픈 AI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건 그 기존의 오픈 AI에서 우리가 봤던 이 인공지능의 어떤 형태
를 깨부수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사실 오늘 제가 3프로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그 AMD가 자신들만의 MI300 칩을 내놨잖아요. CPU, GPU가 붙은 그 칩을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봤었던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칩 분야에서도 뭔가 기존의 그 독점적 지위를 깨버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그 초거대 언어 모델 내지는 이 GPT 이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걸 어떻게든 깨서 자신의 서비스를 조금 더 낮게 제공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년은 정말 인공지능에 되게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1, 2위 업체 좌마소, 엔비디아 딱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각의 업체들이 다 각각의 서비스들과 각각의 이제 좋은 기술들을 내보이면서 조금 더 사람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제미나이를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어린아이들의 네.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클 것 같아요. 네, 아예 애초에 아기 때부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로이가 100일이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100일. 예, 오늘 사진 어마어마하게 찍고 왔습니다. 예. 로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국어 안 배워도 요거 가르치면은 저희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얘가 그렇죠. 알아서 다 알려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현수 교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